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되는 전신마취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고 전신마취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마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취의 목적과 효과. 수술을 위해 시행되는 마취는 수술 중에 발생하는 통증을 제거하는 행위뿐 아니라 안전한 마취와 수술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하고 수술 중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를 관찰하고 조절하며 수술 후 환자의 의식과 활력 징후의 안전한 회복과 수술 후 원활한 통증 관리를 시행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마취는 크게 환자의 전신을 마취시키는 전신 마취와 신체 일부분을 마취시키는 부위 마취로 구분됩니다. 전신 마취는 마취가스나 마취 주사제를 이용하여 환자의 의식과 감각을 소실시키고 전신의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환자와 의사 모두 편안한 상태로 수술 진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마취 전 주의사항.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병력을 포함 과거에 마취를 시행했던 경력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뿐 아니라 치아 및 구강 상태, 기도평가 등 신체 검진과 심전도, 흉부 방사선 검사 등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마취 위험도를 평가하고 적합한 마취 계획을 수립합니다. 환자분께서 이전에 마취를 받았을 때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마취과 회진 시 의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마취와 수술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확인된 위험인자를 수술 전에 교정하기도 하고 위험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수술을 취소하거나 위험도가 낮아질 때까지 수술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한편 마취와 수술 과정에서 음식물이 기도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취 전에는 물을 포함해서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마취 과정과 방법. 환자가 수술대에 누우면 먼저 심전도, 혈압계, 산소 포화도 등 감시장치를 부착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수술 의사와 함께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마취 시작을 알린 다음 정맥을 통해 마취제와 근이완제를 투여 후 전신 마취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수술 중 환자의 자발호흡이 소실되어 원활한 인공호흡과 마취가스 주입을 위해 기관 삽관을 시행하고 전신 마취기와 연결합니다. 기관 삽관 후에는 수술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혈관 삽관이나 콧줄 삽입, 소변줄 삽입 등을 시행합니다. 마취가 유도되고 나면 외과 의사는 수술에 필요한 자세로 환자의 몸을 고정하고 수술 부위를 소독한 다음 수술을 시작합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의 호흡은 마취기에 연결된 인공호흡기가 대신하게 되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폐 속으로 공급되는 공기에 마취가스 농도를 조절하여 마취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수술이 끝날 무렵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마취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면 환자 몸속에 남아있는 마취가스가 호흡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환자의 의식과 자발적인 호흡이 충분히 회복되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기관 속에 삽입했던 관을 제거하고 환자를 회복실로 옮깁니다. 회복실에서는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고 호흡과 혈압, 맥박 등이 안정될 때까지 관찰하다가 환자가 충분히 회복된 것이 확인되면 회복실 퇴실 기준에 따라 병동으로 이송됩니다. 한편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인공호흡기 사용 또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환자실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마취 후 주의사항. 전신 마취 후에는 기관 내에 삽입했던 튜브로 인해 목과 기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대부분 저절로 호전됩니다. 한편 전신 마취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환자의 호흡이 전적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가래 등에 의해 기관지가 막힐 경우 폐포 속의 공기가 혈액 속으로 흡수되면서 폐포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될 수 있으며 여기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후에는 침대 머리를 30도에서 40도 올린 자세를 유지하고
심호흡과 기침을 자주 하여 가래를 배출시키고 허탈된 폐를 펴는 것이 중요하며, 가래가 있으나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는 가습기를 틀거나 보호자가 환자의 등을 두드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취의 합병증과 부작용. 구강 및 치아 손상. 마취를 위해 기관 삽관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입 주위의 피부나 잇몸, 치아 등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이나 턱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거나 윗턱이 돌출되거나 턱이 작은 사람 등 기관 삽관이 어려운 경우, 치아가 없거나 약한 환자의 경우에는 치아의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는 마취에서 깨어날 때 턱을 강하게 깨물면서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으며, 드물게는 손상된 치아가 기도나 식도로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합병증. 기관 삽관용 튜브로 인해 성대마비나 성대결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목이 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일부 환자, 특히 한 달 이내 감기를 앓았거나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환자,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기관 삽관 과정에서 호흡기가 과민하게 수축하여 폐쇄되는 후두 경련이나 기관지 경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저산소증이나 뇌 손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마취 중 각성. 마취 중 각성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부작용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뇌파 감시 장치를 통해 수술 중 마취 깊이 감시를 시행하고 있으나, 모든 생체 신호가 정상으로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특이 체질로 인한 마취 중 각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타 합병증. 그 외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뇌졸중, 그리고 마취제나 항생제, 출혈이나 탈수 등에 의한 간 손상과 심장 손상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지만, 고령 환자나 심혈관 질환자, 간 및 신장 질환자 등 수술 이전부터 위험성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질환의 재발, 중환자실 입실 가능성, 사망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취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마취 방법. 전신 마취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담당 수술 의사와 수술 계획을 상의 후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에 따라 척추 마취나 경막외 마취, 국소 마취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각각의 마취 방법에 대한 한계점과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취 통증 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각 마취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마취 방법을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전신 마취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본인 부담 동의서. 다음으로 본인 부담 동의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취의 정확성과 좋은 예우를 위해 시술과 약제, 검사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다음으로 설명드리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전신 마취. 심폐 마취. 척추 마취. 공통.